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 19분입니다. 내일 아침 영상까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고요. 내일 저녁 영상부터는 정상적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놀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는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들 가능성이 생겼죠. 둥구스름한 천장형, 미국 증시 나스닥이 잘 못 오르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일단은 흐름이 좀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영향으로, 물가 지표의 영향으로 금리와 달러가 크게 오른 것도 이 미국 증시 나스닥의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둥그스름한 천장형 가능성이 생겼고요.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붕괴시켰던가 그런 걸로 일단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길고 깊어지는 조정을 일단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미국 증시의 부진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이 미국만 분위기가 일단 안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급등했고요.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한국 증시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탄력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은 약하고 미국이 약했다고 아시아가 약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는 또 강했고 이런 점들은 순환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아시아 증시로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예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미국 증시 분위기 안 좋으면 그래도 대장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 안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봤었는데 아시아 증시는 순환매 측면에서 오히려 더 미국 증시의 하락이 좋게 작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지금까지 소외받던 일본, 중국, 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흐름이 일단 오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거는 또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렇기도 했긴 했어요. 잠시 보시면 이런 거를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주식시장의 주도주죠. 엔비디아가 AI 테마 또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GTC 2024라는 게 오늘 밤에 이제 잠시 후인데요. 이제 이게 오늘 밤에 미국에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식시장을 좀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의 영향으로 시간 외에 지금 아직 개장하기 전에서 미국 증시 강하고 아시아 증시도 강한 이런 모습들. 이 재료를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 게 가장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일단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조정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AI 컨퍼런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집중된 한 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조정이 지금 좀 깊어지려고 하고 있긴 있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조정을 더 깊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급반등을 이끌어내면서 더욱 탄력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로존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일단 이런 거는 패스하고요.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 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이런 게 내일 있습니다.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중에 오후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부터 해서 일본에서는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거든요. 제로 금리를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엔화가 초강세를 좀 보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내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금융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지금까지 저금리로 전 세계의 유동성의 많은 부분을 좀 풀리면서 엔화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긴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긴축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금융시장에 좀 제법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좀 넘겨보면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FOM 중국도 그렇네요. 중국도 보시면은 각종 금리, LPR 금리라고 하죠. LPR 금리 이런 것들 결정이 이거는 수요일 날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맞죠?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중국 또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영국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OMC 회의죠.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네요. 예,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단연코 FOMC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FOMC가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맞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 우리 계속 봤잖아요. 지금까지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고 뭐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직 엔비디아만 쳐다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래도 이 지난주 말쯤에는 조금 분위기 바뀌긴 했어요. 그죠? 예, 각종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와 달러가 급등하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FOMC 회의도 모르는 척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뭐 경계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은 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10월부터 주식시장이 혹은 뭐 각종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들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평화를 좀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급락폭락이 한 번쯤 쏟아질 수도 있는 좀 그런 좀 위태로운 순간이기도 해서 물론 급락폭락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급락폭락이 만약 나온다면 주식 매수해서 또 눌림시 매수해서 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급락폭락 한다라고 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장기적인 평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빅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점들이 FOMC라든가 이런 이번 주에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데이터 재밌는 것들만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뭐 장기간의 평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기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받은 메시지들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 몇 가지만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뭐 유포리아 미터라는 뭐 어떤 뭐 이런 약간 뭐 CNN 심리 지표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시장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지표들이 뭐 과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예, 또 그리고 지난주가 아주 역사적인 주였더라고요. 지난주가 보시면은 이 미국 위험 자산, 미국 뭐 주식시장이라 보면 되겠죠.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적인 돈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어떤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나스닥이 못 올랐네? 하락 전환을 할 수도 있어라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긴 있어요. 이건 솔직히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역대급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미국 증시에 자금 유입이 많이 됐는데 이건 사실 뭐 무조건 위험 신호라고 보기는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뭐 위험 신호일 수도 있고 이건 일단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이제 주식을 살 돈이 남아있지 않다. 이미 주식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샀다라고 봐서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일반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자금 유입이 많이 된 게 어떤 추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일단은 여기 이분은 이걸 이제 위험 신호라고 포함시켜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뭐 영향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의 입장이고요. 하여튼 지난주에 역대급으로 뭔가 자금의 변화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일단 경계 신호 정도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뭐 제가 표현드리고 있고 뭐 역대급 이례적인 장기간 평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점에 더해서 이런 독특한 자금의 흐름까지 나타났으니 이런 것도 일종의 뭐 경계 신호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뭐 롱숏 비율 뭐 이런 거를 뭐 봐도
지금 비율이 상당히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수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급락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분명히 이제 이런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의 의미는 지금 시장의 쏠림이 좀 굉장히 심각한 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이긴 해요. 물론 쏠림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드시 급락 폭락을 보장하거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하여튼 여러 지표들이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등 뭐 재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당장 뭐 지금 시장이 좀 과열돼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은 뭐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급락 폭락한다,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죠, 이런 거를 경계만 하자 이겁니다. 경계만요. 지금 시장이 조금 뜨끈뜨끈하니까 뭐 차라리 주식시장에 조정이 나타나면 뭐 내가 뭘 한다, 뭐 그런 식의 대응이 좀 맞지 않겠나,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걸 좀 보여드렸어요. 어쨌든 장기간의 이례적인 평화, 뭐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미국 증시의 탄력도 실제로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어쨌든 신고가 랠리인데 뭐 중국이고 뭐 일본이고 잘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탄력이 둔화된 건 맞기 때문에 사실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역대급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뭐 미국 주식 시장에 돈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면서요. 역대급으로 들어왔는데 왜 탄력적으로 못 오르냐는 거죠. 그런 것도 어쨌든 약간의 경계심 정도는 가져야 될 자리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뭐 신나게 올라갔죠. 뭐 중국 증시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 뭐 올랐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전체 주식시장이 지금 AI 엔비디아 이슈와 관련해가고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눌림시 매수 뭐 그런 전략이 일단 맞긴 맞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좀 의미 있는 좀 눌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요 자리에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면요. 지난주에 여기는 요 자리에서 지금 지지력을 하나, 둘, 세 번 가까이 튼튼하게 만들고 고점 높이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어떤 상승이 좀 굳어진 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됐죠. 좀 튼튼한 지지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신나게 올랐습니다. 뭐 어떤 이 BOJ의 긴축적일 것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한번 일단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런지, 또 그리고 엔비디아 뭐 관련 이슈 때문인지 일단은 급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증시 잘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상승 시도를 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단기 바닥 만들었으니까 탄력적으로 올라오겠다는 신호 나오고 자연스러운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고점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린 이 시점에서부터 어떤 추세적인 하락 전환의 가능성을 조금씩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죠? 더 올라가는 거 맞아요. 중요한 저항이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 혹은 못 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고 못 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자리입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일본 증시가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본 증시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뭐 근데 일단은 그 환율 시장은 굉장히 근데 좀 이 지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지난번에 일단 어떤 엔화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빠졌고 얘도 반등하고 있죠. 예. 하여튼 어떤 그런 기대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일본 증시도 그에 맞게 지금 엔화 강세는 일본 증시에 안 좋은 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BOJ가 앞두고 있으니까 상승이 좀 어쨌든 탄력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위쪽에 더 이상 상승이 좀 제한되는 일단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어떤 뭐 추세가 전환될까 이런 거를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를 저기 주봉 같은 걸 보면은 현재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이 주 단위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중요한 저항. 이게 이렇게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어떤 엔화의 방향성이 바뀌는지 이번에 잘 보자고요. 근데 지금 엔화 강세가 만약에 이제 그 어떤 BOJ에서 이번에 화요일 날 좀 긴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엔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 있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일단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화 강세가 근데 계속되면 일본 증시에는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 BOJ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어떤 세계 증시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이런 점들 때문에, 환율을 통해서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 본 것 같고요. 위안화도 한번 환율 한번 볼까요? 예, 위안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또 통화 정책 그죠? BOJ 뭐 그런 걸 앞두고 일단 하여튼 뭐 상승 뭐 제한, 아마 일본의 영향도 뭐 조금 받긴 받겠죠? 하여튼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뭐 위안화 환율 이런 거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조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체크만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결과적으로 제자리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자리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러 좀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살짝 좀 드리긴 했는데요. 그래봐야 일단 박스권입니다. 1340원 부근이었던 박스권 상단이고요. 하여튼 답답한 구간,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뭐 하여튼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뭔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FOMC 회의, 뭐 BOJ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하여튼 환율 시장, 채권 시장 좀 움직임 클 겁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 방향성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뭐 저는 달러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달러 뭐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달러 일단 위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좀 마칠게요. 오늘 한국 증시 뭐 매우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닥 2% 가까이 올랐고요. 뭐 코스피도 탄력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일단은 코스피는 많이 올랐더라도 일단 상승은 조금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음봉의 영향은 아직까지 좀 받고 있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혼조한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상승장 맞아요. 사실 추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땐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반등을 한 거는 AI 뭐 어떤 AI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걸로 엔비디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올랐다고 보이는데 이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장이 맞아서 추세적인 상승장이니까 눌림시 매수 맞긴 맞는데요. 눌림시 매수 가능하긴 가능한데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조한 그런 구간 안에 들어섰습니다. 왜 혼조해졌냐? 여기 만기일 날에 강한 상승, 엄청나게 강한 상승했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날에 더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강한 하락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양봉 하나로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일단 이 음봉의 영향을 받고 있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매우 부진한 겁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오늘 양봉의 힘이 좀 떨어지는구나. AI에 대한 뭐 기대감,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은 오르긴 올랐지만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일단 경계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눌림시 매수가 맞고요. 원래 이제 그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지난번 만기일에 코스피가 상승을 통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날이면은 이제 제가 들고 있는 하방 포지션을 비중을 줄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청산하고 이런 게 맞긴 맞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서 일단은 조금만 더 들고 가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죠? 지난주 만기일이 끝난 미국 만기일이 금요일이었는데 뭐 만기 후폭풍 뭐 그런 게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이번 주에 움직임 보면서 뭔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는 보고 있다. 오늘 상승은 했는데 코스피가 조금 좀 거래량도 좀 부진하고 FOMC 등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겁니다.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쪽 부근에서 지금 3, 4거래일 정도 흐름이 부진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 자리가 저항이었죠. 예,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돌파한 착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다 봤죠. 예. 당연히 당연히 풋옵션 지지력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을 만들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안 보이고요. 콜옵션은 뭐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콜옵션은 답답한 구간.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전부 다 저항이 되면서 쭉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네요.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 말씀드렸죠, 그죠? 미국 증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일단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거의 중요한 자리들에서 지금 지지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조정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게 기대가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죠? 금리는 보시다시피 쭉 올랐었죠. 지난주에 금리 쭉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금리가 저항에 도달한 겁니다. 선물 기준으로는 지지선에 도달해서 여기서 일단은 이 금리 선물의 하락 또 그리고 금리
채권 선물의 하락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금리 상승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금리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볼 예정이에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잘 오르고 있네요. 그죠? 국제유가 잘 오르고 있고 뭐 다른 거 점검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골드는 눌림시 매수 관점인데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으니 일단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